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9일 한국 시간은 오후고 제가 있는 독일 뮌헨은 오전 6시 46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아주 변덕스러운 트위트를 날리는 바람에 온 세계가 지금 어리둥절하면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기간 중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트윗을 통해서 밝혔는데, 이 트위트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확정되었으면 이렇게 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 것 같지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탐색을 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탐색을 한번 해보았는데 그러나 확정된 게 아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북한에 없을 리가 없죠. 몇 개의 중요한 미팅들과 북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미팅을 끝내고 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미팅을 위해 일본을 떠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만약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북한 김정은이 이 트위터를 본다면은 그와 DMZ에서 만나 손을 잡고 헬로라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떠나기 직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방한 중 김정은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의향을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 만남의 성격이 회담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악수하고 치우겠다는 건데, 한 2분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2분이라도 좋다. 이런 쇼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던 바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를 DMZ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솔깃해가지고 그냥 한번 해본 것인지 아니면 깊숙한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지고 아주 세계가 주목하는 깜짝 쇼가 벌어질지는 뭐 몇 시간 기다리면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 그리고 회담하고 내일 다시 DMZ를 방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밤 사이에 아마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역사든지. 그런데 청와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만남은 현재 확정된 건 없다.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의 김정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키가, 열쇠가 김정은 손에 있습니다. 김정은이 여기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깊숙하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의 한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진짜 이겁니다. 여기서 무슨 핵 문제에 관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내고 김정은으로부터 편지를 받기만 하면은 뷰티풀 레터가 왔다 그래요. 뷰티풀 레터, 아름다운 편지가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보면은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김정은과 자기는 아주 관계가 좋다.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정도의 표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었으면은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과장을 해요. 그러면서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관계가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폼페오와 볼턴이 못된 자들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결국 이 회담은 북핵 문제는 트럼프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일치가 되었어요. 김정은과 트럼프는 서로 막 가는 열차까지는 타지 않겠다. 그 막 간다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선거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실험을 안 해줘야 합니다.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은 민주당과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에 김정은에게 속아가지고 시간만 벌어주고 김정은이는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라고 이제 몰아붙일 겁니다. 이 약점을 김정은이가 잡고 있는 거죠. 이 약점을 김정은이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가끔 도발을 해 보입니다. 최근에 신형 미사일을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임이 분명합니다. 탄도미사일 못 쏘게 됐어요. 그런데도 폼페오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트럼프도 별것 아니다 이야기하고 볼턴은 그리고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건 탄도미사일 맞다. 유엔 제재 위반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엇박자입니다. 이게 계산된 엇박자인 것 같기도 해요. 계산된 엇박자를 하니까 김정은이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게 지난 하노이 회담 때였습니다.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은 트럼프가 계속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를 만나면은 설득할 수 있겠다. 즉 영변 핵시설만 포기하고 제재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맞바꿀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 큰 꿈을 갖고 왔는데 그 옆에 폼페오 볼턴이 딱 견제를 해가지고 그런 거래는 못하겠다. 완전한 핵폐기, 완전한 미사일 폐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탑다운 방식의 이 회담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이게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바꾸지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목적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사이에 김정은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이에 북한이 핵 능력을 증강시켜가지고 미사일도 새로 만들고 그동안에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제치를 계속 해가지고 핵폭탄을 5개 내지 10개 더 만들었다 하는 것이 미국 CIA를 비롯한 이 세계 정보기관의 공통된 인식이고 지금 이 순간도 영변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핵시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핵실험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안 하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성공했다. 자기가 없었으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거나 속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관계에서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총선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지지 않으려면은 이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면 안 돼요.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면은 비핵화는 사기극이었다. 작년만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다. 김정은이가 그런 전략적 결단을 했다. 경제발전으로 나가기로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4.27 우리한테 극히 불리한 4.27 판문점선언 군사합의서를 만들어 놨는데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실험해버리면 문재인 트럼프가 같이 곤혹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운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트럼프가 희한한 공동운명체가 되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래서 뭐 두 사람이 걸었던 도보다리에서 다시 세 사람이 만나는 근사한 모습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띄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아이디어에 트럼프가 상당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올 거냐입니다. 김정은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우선 트럼프가 이렇게 먼저 터뜨려 버리니까 꼭 트럼프한테 불려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좀 모양이 이상하다.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정보는 전혀 다른 정보이고 이렇게 하겠죠. DMZ에 트럼프가 만나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을 데리고 만나러 와서 위대한 지도자께서 가셔가지고 만나 주셨다. 이렇게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 번째 회담에서는 결판을 내겠다. 김정은도 이게 이럴 게 없다. 쇼에 응해주면은 이럴 게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아마 희한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핵 문제는 이런 식으로 쇼를 하면은 안 됩니다. 문재인 그리고 트럼프는 쇼를 해야 할 이유가 선거에 목을 메고 있는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어떻게 하느냐? 핵 문제에 관한 거짓말을 가장 안 한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한 번도 핵을 포기하겠다,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와 문재인 두 사람이 각각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멋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코브라가 독을 뺀 뒤에 어떤 신세가 될지를 보면 알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만을 굶겨 죽이면서 이 정도의 핵 전력을 만들었는데 이걸 폐기하려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가가 뭐겠습니까? 체제 유지라고 그럽니다.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까? 북한에 민중봉기가 났는데 그러면은 미군과 국군이 들어가서 민중봉기를 진압합니까? 비슷한 처지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다가 2011년에 민중봉기가 일어나니까 당시에 미국 정부가 완전히 반군편을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카다피가 하수구에 숨었다가 잡혀가지고 맞아 죽었어요. 현장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김정은입니다. 이것을 본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이런 쇼를 할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 무장을 완전히 포기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제재는 계속한다. 그 대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한반도 또는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나 함정을 상시 배치한다. 그 배에는 한국 장교도 반드시 같이 탑승해가지고 한미연합사의 작전 통제권 안에 두고 북한이 여차하면은 핵을 쏠 수도 있는 그런 자세를 딱 마련해 놓고 경제 제재는 계속하는 것이 이게 상식입니다. 물론 전체 틀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구멍을 내가지고 우선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를 해가지고 김정은의 환심을 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까지 끼어들어가지고 DMZ 회담이 이루어지면은 그러한 핵 문제 해결의 길은 아마 더욱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미국 대통령처럼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일 동맹까지도 미국이 불리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일 동맹이 얼마나 강한 동맹이고 이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목적, 즉 재선의 모든 것을 걸면서 동맹관계까지 희생시키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를 못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참 비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보여주는 아주 허약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남태평양 어느 나라처럼 살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는 한국의 보수 세력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자주국방을 보수 세력조차도 자주국방을 포기했다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